안녕하세요. 고기바보 임치호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월에서 3월 때 가장 식당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갈비를 가지고 좀 오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스승님이시자 그리고 또 멘토이시자 그리고 현재 축산이여기 대표이신 김은영 대표님을 모시고 또 갈비를 이용한 포천 이동갈비 그리고 이걸 활용한 갈비를 가진 수유를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산이야기 대표이신 김은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사부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희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고기 쪽은 수십 년 동안 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요. 오늘 이 갈비를 갖고 요즘들 굉장히 많이들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갈비 수유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상품화 시켜서 식당을 오픈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축산이야기 대표 김은영입니다. 이게 발굴을 시작해서 식당까지 한 30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게 유구소 짤갈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수율이나 내는 부분들 과정을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갈비 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포천 이동갈비식으로 포를 떠갖고 부위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겉부위, 튀지 않는 부위를 가지고 서울식 곰탕이라고 그거하고 또 우리가 일반 손님들은 서비스로 나가는 된장찌개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요즘에 수입 물량이 많이 안 돼서 수입갈비가 굉장히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갈비가요? 수입갈비가 보통 22kg 이런 거는 28,000원에서 34,000원 사이 가고 이제 34kg 이상은 38,000원, 4만원 이 정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짝갈비는 보통 유구 한 2, 3등급 기준으로 한 12,000원에서 한 좀 많게 만드는 한 14,000원까지 부른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수입갈비를 가지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짝갈비를 가지고 수율을 한번 내가서 실제로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좀 저울을 다 받아가면서 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먼저 갈비를 지금 밑에 총 저희가 13개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통 관리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위용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사이까지 이렇게 부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11, 12, 13번 사이에도 다 부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기는 포를 떠서 나가고 이제 7, 8, 9 사이에는 포 뜬 사이에 갈비살을 그대로 포를 한번 떠서 갈비에 이게 살이 좀 부족한 데를 채워주기 위해서 갈비살을 조금 더 이어주는 거예요. 추가해주는 거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뼈가 있는 1번에서 8번까지는 포를 뜨는 갈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뼈를 빼서 있는 갈비살을 다해서 충분히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손님들이 먹었을 때 부담감 없게 또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지금 갈비를 보면은 현재 육가공에서 오는 스펙은 이렇게 기름이 붙어 있는 스펙이 아닌데 일단은 먼저 기름을 걷어내서 육가공에서 들어오는 짝갈비 형태의 스펙을 좀 먼저 작업을 해야겠죠? 네, 육가공에서는 큰 기름만 제거가 돼 갖고 들어오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활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빅토리라 해서 이게 빅토리 육수, 예. 강약이 굉장히 탄력성도 좋고 강력이 좋아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칼이에요.
빅토리눅스라고 스위스 여러분들을 좀 아시기 편한 맥가이버 칼 생각하시면 돼.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우리 대표님이 이 빅토리눅스 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때 이건 또 그 작업자마다 좀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겉기름을 제거할 때는 작은 칼로 했을 때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중칼로 사용을 하면 2번 해야 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절약하고 또 손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중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통 우리는 정형칼 우도라고도 하고요. 우도라고도 하고 갈비칼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보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일할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위로 올리면 별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름 제거가 빨리 돼요. 그러면 힘이 깊이 안 들어가고. 결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요 지금 여기 있는 갈비에 있는 이 결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밑에 있는 1번이 머리 쪽이고 위에 13번이 꼬리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칼이 이렇게 가면 밀리고 힘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많이 흔들림도 있고 힘드는데 밑에서 위로 올리면 이제 초보자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은 이게 어느 쪽이 살이 있고 어떻게 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 생각보다 일이 편해요. 이제 이쪽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찜을 할 때는 이게 다 사용이 되는데 찜을 안 하고 구이로 했을 때는 이 부위가 다 양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이제 갈비 덧살이 있는 부위죠? 예. 처음에 초보자들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기름층하고 살층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칼을 깊이 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시간이 걸려도 칼을 깊이 넣지 말고 얇게 해서 여러 번 가세요. 자, 지금 갈비 덧살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갈비 짝으로 지금 짝갈비인데 이 짝갈비를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찜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그때는 저처럼 구이용을 많이 사용 안 하고 구이용은 등심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갈비를 대부분 짝으로 찜, 탕 이렇게 사용해서 손질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구이용 부가가치세를 올리기 위해서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손질이 조금 다양해졌어요. 그거 조금 약간 어려워져. 이 부위가 다 양기인데 구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걷어내면 돼요. 네, 지금 갈비 덧살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걷어내서 손질을 해도 되는데 그걸 바닥에다 놓으면 이게 접착력이 없고 흔들림 때문에 손질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질하기 제일 좋다는 거죠? 편합니다. 역시 고수는 다릅니다. 자, 지금 갈비 덧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 덧살은 나중에 아까 말했던 그 곰탕이라든지 국거리 된장찌개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부가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구이용 쪽은 우선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응. 그렇죠. 예. 여기도 다 이제 구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양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거리 부분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낼게요. 지금 구이로 사용할 수 있는 갈비만 빼고 나머지들을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바닥에다 놓고 손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 안 하고 어떠한 여건이 있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약간 도마나 바닥에- 이런 데 있으면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예. 내 자체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이렇게 걸어놓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여기 대표님 여기서 직접 이걸 포를 해서 전부 다 하니까 아마 그 고객들한테 봤을 때는 시각적인 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유구갈비인데 기름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한우갈비는 조금 더 기름이 훨씬 많아요. 수율 부분에서는 한우갈비가 훨씬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유구가 뼈는 굵지만은 이 수율 쪽으로는 기름 지방이 저지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율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제가 굉장히 먹어보면 이상하게 유구가 더 맛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면은 조금 덜 있지만은 그래도 고소한 면은 조금 더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는 좀 틀리지만 제가 선호하는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유구인 것 같아요. 담백하니까. 한동안은 다른 데 포천 이동식 갈비 하면은 이 수입육도 많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번 명절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올라갔고 사실 손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구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간다고 봐야죠. 똑같은 맛에. 오늘 실제로 수입 갈비로 했을 때와 이렇게 유구 짝갈비를 이용했을 때 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받을지 이따 한번 직접 무게를 달아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이용으로 바로 나갔을 때는 여기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포를 때리면서 또 2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런데 지방을 깨끗이 안 해도 돼요. 최대한 빠른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방을 덜 제거하고 나중에 포 뜨면서 또 포 뜨면 한번 지방을 제거해야 하니까 되니까. 일단은 큰 네. 기름만 좀 제거를 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칼날이 내 이 손바닥이 왼손이 칼날을 댈 수 있으면 가까이 안 가게 또 방향이 최대한 안 가게 칼에서 멀리 네, 멀리 해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배울 때는 조금 답답하고 거북스러워도 이걸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 몸이 알아서 나중에 부드럽게 일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사고가 안 나고. 이게 갈비 기름이 다른 쪽 기름보다 좀 더 칼이 나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 굳어갖고 예, 굳어 있는 갈비 기름이어가지고 지방 자체가 또 찰지고 이 찰진 이유가 고기가 그만큼 담백하고 고소한 부위라고 생각해야죠. 자, 앞쪽은 이 상태에서 끝나고 뒤쪽에 이제 막을 벗길 거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부위가 안창살처럼 결이 있고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부위예요. 이 엎진 안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제가 추천한 경우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구이용으로 쓰지 말고 육개장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드시면 정말 맛있죠. 푹 끓여지면은 그 고소한 맛은 더 좋다는 것이죠. 그죠? 뭐 장조림돼도 찢어서
결대로 잘 찢어져요. 육개장 했을 때. 이거 막을 벗길 때도 칼집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금을 그으면 껍질 벗길 때 자꾸 끊어지는데 그 나 있는 안쪽으로 해서 금을 그어주면 껍질 벗길 때 쉬워요. 안쪽 막을 벗기기 위해서 이 칼집을 내주는 거죠. 이 가운들 쪽에서 오는 데는 이 막이 보통 벗겨져 있나요, 선생님? 옛날에 제가 이렇게 받아올 때는 이 막이 안 벗겨져 있어요. 안 벗긴 이유가 작업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오면 외부에 공기 마찰로 인해서 거기 색깔이 발변 현상이 발변으로 나기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막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갈고리, 우리 정육용 갈고리를 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벗기면 좀 더 손쉽죠.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칼로 막을 이렇게 구워놨기 때문에 살짝만 당겨줘도 갈비 막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제 포를 뜰 수 있는 기본적인 기름은 제거가 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구리뼈. 이 부위는 구이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마구리뼈를 먼저 자르는 것과 이 대를 하나씩 내면서 잘라내는 두 방법인데 제가 이번에는 뼈하고 마구리하고 바로 붙여서 분리하는 쪽으로 작업을 할게요. 네. 작업을 할 때는 작은 칼보다 큰 칼, 그리고 여기를 잘라 나갈 때 구이용이기 때문에 살을 한쪽으로 정확히 붙여줘야 돼요. 살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요. 가운데로 일반 찜이나 이런 거는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는데 구이용은 이 한쪽으로 살을 다 몰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편리해요. 그리고 고기 퍼뜰 때 균형이 안 일어나게. 살을 한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손은. 한쪽으로 다. 이 사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만 자주해서 끝나는 부위 이음새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음새가 있어요. 근데 칼만 딱 주고 여기 생각하는 매두만 찾아서 살짝만 갖다 대도 다 이거 굴절기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 한쪽으로 물어서 여기서 털을 뗄 수 있는 뼈에다 대놓고 눌리면서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결이 마구리뼈 결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첫 번째 날로 나갔어요. 내 자른데 그렇게 힘 안 주죠? 이렇게 정확히 막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을 한쪽으로 붙여서 마구리가 있는 세 번째 앞에서 살짝 내려줍니다. 보통은 따로 일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마구리뼈를 미리 좀 떼어놓고 하시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일하는 그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좀 편하고 좋아요. 이 마구리예요. 근데 이 마구리도 이제 구이용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 살이 다 구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보여주실 거죠? 황제갈비라고 하죠. 황제갈비. 저도 들어봤죠. 황제갈비. 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
그거 이제 갈비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이용으로 빼기로는 한 번 칼이 들어가서 하면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조금 얇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이용을 그대로 갈비살을 빼낼 거예요. 아, 갈비살. 근데 보편적으로 갈비살을 이 칼집을 줘갖고 뼈만 싹 오려내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살 갖고 손질하다 보면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짜투리 고기도 많이 딸려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보자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쪽으로 이 금을 이렇게 그어주고 우리 등갈비에 금을 긋듯이. 예. 또 여기서 살며시 또 이쪽에서 이렇게 칼 좀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금을 그어주는 거예요. 앞뒷면에다가 뼈 쪽에다 그러면 대고 갈비살에 뼈가 안 붙으면서 여기다 힘을 주고 이렇게 예. 살며시 칼만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뚝 떨어져요. 앞뒤에 금을 넣어서 뼈만 딱 빼내는 거군요. 그리고 살도 안 붙고 나중에 이 사이에 갈비살 손질하기가 편해. 그리고 이게 뼈에 있는 스지를 다 붙이면 여기에 손질하다 보면 짜투리가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다 두 번째도 똑같이 칼집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예, 뼈에다 대고 칼집만 싹 주세요. 그래 고기를 잡고 올게. 고기를 잡아당기면서 이러면 의외로 이게 뼈에 살이 덜 붙어요. 이게 이제 갈비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짝 붙어 있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이거 따로 손질하려면 오히려 더 많이 붙어요. 이렇게 살며시 금방 긋고 여기도 이렇게 살며시 금방 그어줘. 마찬가지로 힘을 살짝 주면서 칼만 이렇게 싹 긁어주면 골막에다가 낙도 안 붙고 살도 뼈에 더 온전하게 붙어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손질할 때 편하죠. 연소랑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13번까지 조금 나중에 불안하실 때는 이 정도는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도마에 내려놓고 이렇게 긁어서 당겨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편한데 매달려 있으니까 끝까지 작업을 해버릴게요. 네. 약간 골막을 타고 도려낸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제 뭐 초보자들은 위험하니까 땅에다 놓고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놓고, 예. 뼈에다 놓고 이 금을 그어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이러면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갈비대를 전부 다 쳤는데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보통 여기 이제 1번부터 5번은 봉갈비, 그 다음에 5번부터 또 10번까지는 꽃갈비, 그 다음에 창갈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대씩 쳤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시는 우대갈비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우대갈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포천 이동식 갈비를 떨 건데 그래서 13개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앞쪽은 이런 뼈가 있는 시경 우리 LA 갈비 아시죠? LA식 미국산 LA 갈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8번부터라고 그랬죠? 이 8번부터는 이 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갈비살로 해서
갈비살로 파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포를 떠서 이동식 갈비에 집어넣는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있는 아까 마구리,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는 살이 있어요. 이 마구리는 붙어 있는 살 자체는 뼈에서 붙어서 뛰어요.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황제갈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소한 맛이랑 담백한 맛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약간 살에서 띄어냈는데, 자, 이거 이제 갈비 덧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짝 나왔지만은, 자, 이건 엎진 안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직접 말아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우리 나주식 곰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된장찌개 같이 사용해서 여기 있는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전부 대를 다 쳤는데요.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들으면서 손질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축산 얘기에서 사용하는 부위는 이제 갈비 전체 부위를 잘 활용해야 그래도 장사는 이익금이죠. 그쵸. 이익금을 남기고 손님들한테 만족감, 풍족함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갈비에서 막이라고 덧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죽에서 붙어 있는 살이에요. 이런 거는 짠 거 손질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손을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다치는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칼은 잘 들게 갈아야 돼요. 이게 기름이 약간 의외로 이렇게 칼에 접착력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칼이 안 들면 튀어요. 이게 내가 손질하기 편할 때 눈으로 내가 칼을 어느 위치에서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계산하고 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칠 염려도 없고 기름이 많다 해서 이걸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 염려도 안 되고 순서대로 내가 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이 편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재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갈비 나왔던 엎친 안살, 덧살, 그 다음에 치마 양지 부분들 전부 기름을 손질하는 이 작업입니다. 부위는 안쪽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엎친 안살. 네. 국거리용이나 탕용으로는 최고로 맛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육개장으로 최고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선호도에서 양이 얼마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엎친 안살이 육개장용으로 육개장 하면은 선호도는 최고죠. 그죠. 결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육개장은 푹 삶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름이 조금씩 붙어 있는데 깔끔하게 하려고 너무 애를 쓰시면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열을 가하면 이 기름은 다 없어져요. 열로 인해서. 근데 좀 더 약간 부드러운 식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구일 때 이 노랑 막 이런 거는 조금 될 수 있으면 꼭 제거를 해주세요. 열로 이 고기가 다 익기 전에 이 막이 부드러워지질 않아요. 이 막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힘줄 같은 막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다 계산하지 말고 내가 칼이 어느 선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 순서를 정해놓고 일을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엎친 안살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 부위는 갈비 젖살인데 이 부위로 이제
뭐 찌개용으로 썼을 때는 막을 안 벗기는 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손질을 싹 한 다음에 동그랗게 말아서 냉동시켜 갖고 얇게 썰어서 불고기로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 곰탕에. 곰탕. 예. 이 막이 있으면은 곰탕에 끓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겨요. 근데 이 막을 다 벗겨줘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막을 이렇게 벗겨줘야 돼요. 이제 이 순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 막은 버리지 말고 잘 놔뒀다가 찌개용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버릴 게 없어요. 마기에 살 붙는다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찌개로도 쓰면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찌개에 살이 살짝 붙었으면 더 좋겠죠. 일도 편하고, 고기의 맛도 느낄 수, 국물에 더 깊은 맛을 줄 수 있고. 약간 여러분들 우리 힘줄, 수지라고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위에서 고기도 움직이고 이게 기름도 잘 안 치고될 때는 항상 고기를 잡고 칼로 할 때 그 톱질 하듯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위험성도 없고 일도 빠르고, 이렇게 기름 제거를 하면 항상 엇박자를 이렇게 잡아서 이 톱질을 해주세요. 밀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칼이 위를 튈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앞에 사람이나 주변에 뭐가 있으면 항상 치우고 이렇게 안전하게 일을 하세요. 내가 칼을 밀 때는. 바깥쪽으로 칼을 밀게요. 그때는 어깨나 이 근육 자체가 이렇게 조절이 안 돼요. 안쪽으로는 내 몸에서 이걸 근육을 잡아주고 팔에 구부림을 잡을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내가 거리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그 점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오늘 끝났고요. 서울식 곰탕후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위에 다 찌개용으로 사용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이제 곰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곰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말아서, 그래서 이제 포장을 내부로 동그랗게 해서 급냉, 기본 7도에서 영하 12도, 우리 일반 냉장고에서 할 수 있는 온도예요. 그 온도에서
급냉을 시킨 다음에 육절기에서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서울식 곰탕이 이럴 때 고소하고 맛있어요. 약간 사태와 같은 그런 식감의 쫀쫀한 식감이 아까 제가 먹어봤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곰탕용으로는 열을 가하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찌개용으로 지금 하는 달비덧살은 된장 좀. 손질이 다 끝나면 이것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육절기가 있는 데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여기 걷어냈던 스지를 이 안에 차곡차곡 넣어서 뭐 우리가 육개장 쓰는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 동그랗게 말아서 재단 비닐을 혹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닐에 네, 일반 이런 비닐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닐가 안에 안 말리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갖고 손으로 이게 된장찌개인데 오래 끓이면은 된장이 짜지고 육수를 빼서 저희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걸 불고기처럼 얇게 썰어서 잘게 다져요. 그러면 된장찌개에 이렇게 지워야만 바로 익고 그 다음에 고기가 고소한 맛도 그대로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해서 냉동을 아까 그 온도에 냉동시켜서 얇게 썰어갖고 된장찌개에 넣으면 사용하기가 빨리 익고.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갈비 손질을 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갈비가 있는데 이 마구리가 옆에 있으면 눈에 거슬게 작업을 해서 어떤 부위로 나가고 구이용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면 안 되고 뭐 10년 전에만 해도 이 마구리는 그냥 잡배다 그러니까 국물 내는 데만 사용했는데 이게 이 사이사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려내 갖고 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우리 식구들 한번 구워보자 그래갖고 구워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은 황제갈비라 해갖고 이 사이사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황제갈비를 어떻게 빼내는지 한번 제가 작업을 시작할게요. 네. 황제대 쉽게 말하면 이걸 다루시는 분들 아니면은 와이프분들이 먹어보고 황제를 와이프들한테 대접하는 것 자체가 황제한테 대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살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정확한 어원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위에 있는 막을 이 부위는 이제 구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똑같이 이제 국거리용으로 이거 미역국이나 무국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 뼈에 붙어 있는 사실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하면 꽃살이라고 정점에서 막 보시면은 그날 작업한 고기에 좋다. 그래서 그런 꽃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국 끓이면 그렇게 맛있죠. 일반 사람들 약간 식감을 이렇게 찾고 다니신 분들은 이걸 또 구워도 먹더라고요. 이 구워도 먹으면 이게 다 연한 스지이기 때문에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뭐 다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나름대로 드시면 이게 뭐 맛없다 소리는 안 해요. 다 맛있다 그래요. 이게 활용도에 따라서 맛있는 고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황제갈비가 나와요. 뼈와 마구리와 마구 사이에 황제갈비요. 그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사실 힘든데요. 지금 이걸 하는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창업 때문에 준비를 요청하신 분들이 저한테 사실 좀 많았어요. 이제 우리 대표님은 저기 이번에 많이 힘드시지 않았어요? 같이 힘든데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이게 남들보다 기술력이 있어서 인건비 절감과 내가 이 고기를 딴 데서는 작업을 다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걸 사서 했는데 내 같은 거는 이걸 다 그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사오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인건비 이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되고 또 손님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고 싱싱한 걸 줌으로써 또 단골 손님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나와서 먹고 가고 그래서 이 큰 가게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뭐 큰 돈을 못 벌어도 그도 먹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딴 데 같은 데는 이 육부장님 따로 식당 다 하시는데 지금 이 큰 가게를 또 운영하신 데는 직접 예전부터 육부부터 시작해서 식당의 그 운영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 물론 요즘에는 되게 많은 저 장치 많은 저기 조리로 나와 있는 밀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직접 이런 기술들을 좀 배워서 뭐 하신다면은 그 본인 가게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제가 이거 해고 나서 이걸 보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또 와서 하면은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장점 단점을 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보시고 제 연락처도 거기 나가 있을 거니까요. 보시고 연락하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을 모으셔가지고 그런 교육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요건 이제 마구리뼈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잡뼈 국물 뺄 때 이게 일반 잡뼈만 넣으면 이 진하고 좋긴 좋은데 왠지 고소한 맛이 덜해요. 그럴 때 이 마구리뼈가 조금씩 들어가서 육수를 빼면 더 고소해요. 그래서 이 잡뼈는 이 마구리뼈는 항상 잡뼈에 같이 이어서 끓여주면 더 좋아요. 지금은 이제 황제갈비살 손질하는 방식이죠? 네, 이거는 어렵지 않고 기름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발라낼 때 조금 모르는 사람은 위치를 몰라서 이렇게 살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있어 칼을 45도로 기울려고 뼈를 따라서 이 뼈가 물렁뼈라 칼이 들어가서 잘려요. 그거 더 깊이 들어가면 뼈가 뻗쳐져서 칼이 자동으로 밀려 내려가는 형식으로 잘라지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황제갈비 띄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쉽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갈비살을 든다면 어슷썰기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황제갈비에서 커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제갈비는 뭐 그렇게 커팅할 뿐이 아니에요. 결이 있으면 이 결을 굳이 뭐 잘라서 이 일자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결이 살아있으면 결이 두껍잖아요. 네. 두꺼우면 두꺼운 상태에서 이 반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그 제비추리나 이런 거 예. 보면 이 결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집이나 이런 것들 따로 안 내도 이 고유의 식감이. 그것도 요즘 통통하고 막 크게 먹는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이거 뭐 굳이 안 자르고 이걸 숯불이나 판에서 돌려가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구워서 하면 안에 스지가 익으면서 훨씬 식감이 더 좋아요. 얇은 것보다. 하긴 우리 부채살에 있는 힘줄도 먹으면 구우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니까요. 이대로 그죠? 구워갖고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얼마 안 나오는- 훨씬 더 얼마 안 맛있어요. 나오죠. 반마리 지금 한 짝에 요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먹을 만한 갈비가 되겠죠. 이게 9번부터 13번. 자, 여기 보시면 뼈의 크기가 확연히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포를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뼈를 빼내서 갈비살을 이용해가지고 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작업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이용으로 바로 양념 안 하고 바로 구웠을 때는 약간 이제 손님들이 질기다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양념을 해서 여기 구우면은 고기가 그 질김함이 다 사라지고 부드럽고 고소해요. 의외로. 근데 이 갈비살을 딴 데는 뭐 포천 이동갈비다 뭐 갈비다 해갖고 이런 부위를 다 빼고 탕이나 찜 이런 쪽으로 다 빼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갈비살까지 다 제가 양념을 해서 팔게 됐어요. 그죠. 딴 데는 1번부터 저 7, 8번까지 전부 다 요것만 쓰고 이 부분은 거의 탕갈비를 쓴다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갈비살로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손님들도 이 갈비살에 대한 이제 인식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는 뼈 붙은 걸 여태껏 먹어왔는데 왜 여기는 뼈가 없냐? 그 뼈를 이렇게 같이 달면 무게감도 있고 손님들이 얼마 먹지도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양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면 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갈비살이 들어가니까 봤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아 안 보여도 실제로 먹으면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하긴 이제 포천 이동갈비 가면은 뼈가 붙어있어서 사실 고기 먹으려면 금액이 굉장히 비싼데 이 부분들을 넣고 좀 더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혜택도 주자. 그렇죠. 그 취지에서 만드신 거죠? 더 예. 고소하고 맛있는 걸 모형 때문에 보기 위함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게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먹어봤는데 이 뼈 갈비 기본 우리가 아는 포천 이동식 갈비는 뼈 말아져서 몇 개 맞는데 여기 대표님 때는 그거 플러스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서 딴 데보다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저기 좀 포만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양도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뼈 무게를 빼니까. 그렇죠. 사실 그 뼈는 저희가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오시면 이 갈비살이 들어가면서 무게가 안 들어가면서 그 풍족함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 또 한창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들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서 이제 사실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좀 그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 고기 쪽은 사실 창업 쪽에서 사실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고깃집 관련된 창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좀 약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으신 게 대표님이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고기로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뭐 넘들여서 받아서 체인점이나 뭐 내가 힘드니까 이게 체인점 그런 쪽에 가서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자세히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내가 기술을 먼저 배우려고 생각을 하세요. 창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창업을 생각해야지 무작정 내가 이게 뭐 손님들을 뭐 서비스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 창업에 뛰어들면 후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요즘은 뭐 인건비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부수적인 눈으로만 뭐 잘된 집 가서 이게 눈으로 보고 나도 그거 하면 되겠지 이런 어설픈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술부터 먼저 배워서 그 기술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이 창업을 시작해야 이 중간에 부닥치는 내가 알 수 없는 데에서 부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네. 그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지금 이 갈비살을 쓰기 위해서 저 겉에 있는 막을 전부 다 지금 벗겨낸 부분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제중에는 그 겉에 있는 막 부분이랑 그다음에 떡기름이라고 하지 약간 큰 지방 정도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네요. 예. 그 이제 여기 지저분해 보이는데 나중에 포를 이렇게 살며시 중간에 칼집을 넣어주면 이 지저분함이 다 떨어지고 또 손님들의 때 올라갔을 때 짤막짤막하니 보기 좋게 이렇게 다 나중에 손질을 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갈비살을 좀 손질하는 걸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이 연한 물렁뼈는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손님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뼈하고 틀려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씻게 되면 이게 이빨에 무리가 오니까 이거는 항상 물렁뼈 이거는 가쪽에 신경을 쓰셔갖고 잘 제거를 해주세요. 칼질할 때는 언제나 고기를 잡고 내 겨드랑이 밑에서 이 칼을 당겨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초보자들도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갈비살 손질했을 때 위에 부위에는 이 사이사이가 기름이 배겨 있어요. 이런 걸 좀 알고 손질을 들어가면 조금 작업하기가 편할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작업하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가고 일하다 보면 힘이 들면 짜증도 나고. 근데 어느 부위에 어디 쪽에가 기름이 들어있다 이걸 참고적으로 본 다음에 손질을 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막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막을 제거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일자로 걷어내면 편하긴 편한데 살이 많이 붙어요. 근데 끝 부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를 오려내면 쉽게 떨어져요. 양쪽에 막이 있는 양쪽 날개 부분들을 걷어내고, 자, 사실 이 칼질 하나하나가 모두 저희 마주니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갈비살 끝나고 나서 갈비대에서는 따로 손질할 게 없나요? 이제 잘라서 잘라서, 예. 잘라서 이제 포 뜨면서 포 뜨기 전에 이제 안전한 막을 제거를 해야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손님들 구워 먹었을 때 이제 질감을 느낄 수 없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포갈비로 사용을 안 하고 이것도 이제 1번인데 나는 이제 이걸 손님들한테 이렇게 아까 갈비살 그걸 붙여서 주기 때문에 같이 달아서 주기 때문에 이걸 포갈비로 다 뜨고 있어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끝부위는 묵국이나 이런 거 어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묵국 같은 거 가족들이 먹겠어요. 생가비를 사용했을 때는
기장은 한 6cm. 이제 한 6cm 크기로 지금 쌓은 거죠. 보통 한 6cm 정도로 자른 이유가 뭘까요? 손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야에 약간 적으면 그렇고 조금 크면은 너무 부담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구워서 들고 뜯기 편한 게 이 크기에. 약간 거기 비주얼도 있고 많아 보이는 양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판매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근데 뜯어먹기 편하게.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막가지에서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칼집만 주고 이게 막만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이 막은 걷어내야지, 안 그러면 질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이 부위는 살이 적은 부위라 이게 포를 뜰 때 밀어서 내는 방법이 있고, 나처럼 이렇게 접어서 접이식으로 포를 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엮는 거는 한쪽으로 돌려서 계속 돌리는 거고,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미는 거고, 한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 접이하고 세 가지인데, 소고기는 밀어서는 조금 힘들어요. 접이식으로. 약간 점여서 돌려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편하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소갈비 같은 경우는 이 막이 제일 중요하죠. 이 막을 어떻게 잘 제거하냐에 따라서 항상 뼈는 한쪽에, 아까 처음에 작업할 때 한쪽으로 빼는 이유가, 살이 한쪽으로 밀려있어야 포가 뜰 때 이쪽에 살이 안 붙고, 또 한쪽으로 해야 모형도 이쁘고 손님들 먹기에 포만감을 좀 주죠. 그리고 이게 떴을 때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막이 있어요. 이 막에서 살며시 위로 올라. 이렇게 위로 오르면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모형도 이쁘고. 이게 진짜 기술이겠네요. 예, 일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막을 싹 걷어내요. 걷어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걷어내지는 않고 여기에 칼집 주고 위에 칼집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막을 싹 다 제거를 해줘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한번 가서 접어줘. 그 끝에서 이게 바로 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모형이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눌려서 살며시 밀어주면 이게 이음새가 없고 이쁘게 보여요. 항상 아까 따졌던 꽃 쪽에서 고기 있는 쪽으로 이 막을 잘 비켜줘야. 이거는 기름이 아니고 스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찌개용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으면 힘줄이나 우리 차돌박이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습니다. 밀어서 여기 이음새가 있어요. 이 이음새에서 살짝 살을 붙여서 위로 해주면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칼집만 주는 거예요. 여기는 막을 스지기 때문에 다 차돌된장, 된장찌개에다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칼을 쓱 밀어줘요. 그러면 고기가 이쁘게 이음새가 안 보이면서 이뻐요. 보통 이동식 갈비 할 때 여기서 칼집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제 불갈비라 해갖고 네. 다 이제 칼집을 주는데 이동갈비는 뼈를 작게 해서 점하기 때문에 양념이 그래도 좌우 대칭으로 해서 많이 묻어나니까 칼집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이제 칼집을 줘가 사이에 양념이 들어가게 하고 모형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상 칼집을 주고 굽게 되면 고기 자체가 딱딱해져요. 면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식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칼집을 안 주고 이렇게 양념을 하면 고기 식감도 좋고 고기가 훨씬 더 육즙도 맛있어요. 확실히 네. 더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의해서 칼집을 안 주는 게 좀 낫다고 봐요. 그럼 불갈비와 이동식 갈비의 차이가 뭘까요? 이동식 갈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게 해서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마디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숫자로 해서 하는데, 불갈비는 이 크게 해서 포를 떠서 칼집을 주는 걸 불갈비라고 해요. 불맛을 좀 더 익히기 위한 네. 느끼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죠. 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은 약간 육즙에 좀 더 강조를 그렇죠. 하는 그런 이동식 갈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칼집.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대마다 포 뜨는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를까요, 대표님? 그렇죠. 위에 여기 짧은 것도 있고 예. 또 이 사이에 기름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위마다 다 칼집 들어가는 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집 들어가는 부위가 틀린 부위를 이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부위는 그것 똑같은데, 이 부위는 중간에 여기 이거 밑에수 뺄 때하고 칼집이 좀 달라져요. 얘는 중간에 기름이 끼어 있어서 칼집이 위로 들어가면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칼집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항상 막은 어떤 거나 상관없이 다 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막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가 안 떨리는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분리가 돼요. 고기가 그 위에 눈에 보이는 기름만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줘서 뒤집어서 얇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위에 살이 두꺼운 거는 여기 위에서 포를 한번 떠주고. 네, 이게 기름이 이렇게 기름이랑 고기층이 같이 이렇게 넘겨 있는 부분들은 약간 여기로 붙여서 들어가는. 밑으로 들어가냐 위로 들어가냐 그 사이에 이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일 좀 고난이도가 이렇게 지방층이랑 고기층이랑 같이 있는 갈비대가 제일 손질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칼이 좀 잘못되면 그냥 다 떨어져요. 네. 예, 떨어지지. 이게 뭐 갈비, 양념갈비나 뭐 불갈비나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음새가 매끄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뜨는 방법이 이제 기술이고 고난이도라 봐야죠. 근데 이 부위가 밑으로 들어가냐 위에 들어가냐 따라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모형이 이쁘면 항상 칼을 눌러서 밀어주면 고기가 부드럽고 이쁘게 나요. 이 갈비살은 어렵지 않고 이 결이 있으면 위에서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칼이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는 부위에서 이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는 손님들한테 더 부드럽게 식감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결이 살아있는 부위는 칼집을 이렇게 살며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로 양념이 들어가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식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짜투리를 다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지금 갈비살을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딴 데는 이걸 다 탕용으로 해서 빠져나가지만은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부가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다. 오히려 갈비살 있는 부분들을 더 갈비에 넣어서 포만감을 더 주고 그다음에 풍족해보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다. 자, 먼저 여기서 나왔던 국거리 부분입니다. 자, 아까 우리 국거리랑 곰탕에 넣는 찌개용 고기. 자, 2.5kg. 여기다 하면 이제 뼈가 있겠죠? 자, 뼈가 4.4kg.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갈비에 들어가는, 자, 갈비. 실제로 뜰 수 있는 갈비요. 자, 자, 이게 7.2kg 정도. 자, 여기는 자, 이제 기름 무게입니다. 200g에 최하 3만 원 넘게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잡투리 고기가 1.7kg. 그래서 총 한부분들이 갈비, 유구갈비 한 짝을 했을 때 대략 수율이나 마진율 부분들을 했을 때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근데 보통적으로 하면 70%가 이제 남는데 오늘은 해보니까 한 60%. 60%. 네, 그 곰탕거리가 한 30그릇 나오고 네. 이제 그다음에 저게 포천 이동갈비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팔아요. 네. 350g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8인분이 나와요. 네, 오늘 한 짝 갈비에서 네, 18인분. 갈비 18인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곰탕 그릇은 곰탕이 한 30그릇. 오늘 여기 나주곰탕이 한 그릇에 9,000원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18인분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식은 여기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름이 많냐 작냐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짝갈비 했을 때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보통적으로 200g을 잡고 250g을 잡는데 나 같은 경우는 350g을 잡으니까 좀 양이 딴 데 비해서 좀 많죠. 그리고 국내산 유구를 한다는 또 K미트의 또 그렇죠.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손님을 위주로 장사를 많이 하니까 유구갈비 잘벽을 가지고 오늘 직접 손질과 그 다음에 또 포 뜨는 것까지 전부 다 해드렸는데 진짜 여태까지 몇십 년이 갈 건 노하우를 직접 보여드리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자 하시는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좀 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하실 분들은 제가 클래스를 한번 열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설명해 주신 김은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포트 너무 오늘 배가 고픈데 오늘 대표님 뜬 이 갈비랑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우리 서울식 곰탕 직접 개발하신 나주식 곰탕인데 대표님이 따로 그 개발하신 서울식 곰탕에다 밥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한 갈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 보시면은 포천 이동식 갈비를 포를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 갈비 위쪽 8번, 9번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서 골고루 이렇게 포천 이동식 갈비를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갈비 덧살이라든지 약간 나오는 고기들은 자 여기 보시면 되게 맑게 서울식 곰탕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구명으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곰탕 말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갈비에 있는 기름들 자체가 차돌박이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장국으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맛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한번 서울식 곰탕, 맑은 곰탕 한번 살짝 먹어볼까요? 제가 본 고기는 굉장히 얇게 썰어가지고 고기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감칠맛이나 그다음에 고소한 맛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굉장히 깔끔한 서울식 곰탕이에요. 그리고 약간 나주식 곰탕 비슷한데 대표님께서 직접 육수랑 만들어서 끓이신 서울식 곰탕입니다. 오늘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정말 알찬 정보 듣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정말 배부르게 먹고 가는데 여러분들 이 축산 이야기 진짜 꼭 보셔서 정말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